지금. 네, 전 경찰이 무섭지 않아요. 그거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궁금하시죠? 이분은 저기 청주 법원에서 통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래간만이네요. 지내셨어요? 네,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국적은 한국분. 한국말 엄청 잘하시죠? 어느 네. 말을 통역하시는 거죠? 네, 제가 베트남어 통역하고 있어요. 들어보시면 한국말 잘하는지는 알겠는데 저도 베트남 하는 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베트남어를 잘하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하고자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부터 자기소개, 그리고 이 유튜브는 충북 변호사협회에서 제작하는 거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Xin chào các bạn, mình là thông dịch viên của tòa án Trân Chu và cái YouTube này là của 긴장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là của Hiệp hội Luật sư ở tỉnh Trung Quốc làm ra. 아니 본인 말을 하는 건데 모국어를 하는 건데 한국어보다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저 지금은 뭐 한국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사실도 제가 맡은 사건에 통역을 해서 저랑 친분을 갖게 되었잖아요. 네. 처음에 제가 혜린 씨 봤을 때 좀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한 7년 전인데 되게 젊은 여자,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치마가 엄청 짧고 네일, 손가락에는 완전 화려한 그 네일 아트를 하시고 딱 나와서 통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뭐 에피소드 없으세요? 저는 저 편한 대로 하는데 근데 좀 맞지 않는 거죠. 제가 한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통역하러 가셨는데 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민트색 머리였거든요. 민트색 머리? 네.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예쁘다고. 재판 전이면 엄청 긴장하고 그 분위기가 뭐 좀 쌀쌀하잖아, 헐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빵 터지는 거예요. 머리, 네, 많은 사람이 저 머리색만 보고 있으니까. 통역은 그때 잘 하신 건 맞아요? 네, 판사님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한국 분인데 베트남말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네,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저 베트남말 잘합니다. 그런데 혜린 씨는 어떻게 해서 그 법원에서 통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거기서 그 중국대학교에서 사회 강사를 맡고 있었다가 거기 그분은 저 소개로 여기 법원에 와서 통역하게 됐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통역을 하시다 보면 저희 일반인들에서도 법적 용어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통역하시다가 어려운 용어가 있었나요? 네, 처음에는 저는 집행유예라든지 뭐 공동정범이라든지 뭐 그런 거 용어들은 좀 어려웠어요. 아, 집행유예. 그쵸, 저도 그거를 용어로는 알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나 일반 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네가 한 번 잘못했어, 엄마가 화를 났네. 하지만 네가 3일 뒤에 똑같은 잘못을 하면 그 전에 야단 맞을 것까지 한꺼번에 맞을 테니까 조심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 집행유예는 그거는 처벌은 지금은 당장 안 하는데 그거는 갖고 있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똑같이 네, 하시는 똑같이는 거예요? 네. 그럼 따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사건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물어봐요. 어떤 사건인지, 죄명이 뭔지, 그거에 대한 제가 용어들은 좀 배우고 가야 돼요. 아니면 거기 가서 맹봉이 나가면 되잖아요. 맹봉이 되니까, 네, 네. 그러면 베트남에도 뭐 집행유예 같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 얼마 전에 방송을 보는데, 근데 집행유예가 징역이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3년에 선고를 받았다. 근데 그냥 차라리 징역 6개월 하는 게 6개월이 들어가고 나오면 깨끗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3년이 집행유예 받으면 그 3년 동안은 계속 조심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 바로 3년이 집행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때 교도소를 안 갔다 와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도소 6개월 들어가서 살다 나오면 차라리 집행유예 3년이 낫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혜린 씨나 저처럼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3년 지나면
교도소 간 것처럼 봐주니까 우리 생활하면 되는데 문제를 많이 치시는 사람들 늘 하루하루가 고비인 사람들은 본인이 또 언제 어떤 잘못을 할지 모르니까 그 3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차라리 집행유예 만약에 변호사가 징역형 받는 거를 집행유예 받았다 그러면 엄청 잘하는 변호사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시구나. 제가 그래서 통역인으로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잘해주시고 그래서 한번 여기 모시게 된 거고요. 혹시 친구들 중에 베트남 친구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많으실 거고. 그렇죠. 그럼 외국인이 궁금해하는 뭐 무슨 사건, 뭐 형사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 궁금한 게 제가 지금 다른 것보다 제가 그런 사건이 있는데 제가 제 실제로 실제로. 겪었던 일이었거든요. 응.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가게를 하나 오픈했거든요. 아. 근데 저희 가게에서 그 술 드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술을 먹고 자요? 예,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주무셔야지 왜? 예, 근데 주무시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제가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4시, 그때는 5시 45분이었어요. 근데 6시는 저 17명은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 앞에서. 문 앞에서 그것도. 네, 입구 문도 앞에서 아니고.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뭐를 드셨어요? 그래가 소주 한 3병을 드셨나? 많이 드셨나요? 그러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코는 드렁드렁 거는 거예요. 깨울 수도 없고 무섭단 말이에요. 저도 그쵸. 시간을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불렀더니 경찰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다시 이미 불렀죠. 네, 부르고 상황을 다 얘기했는데 또 다시 전화 온 거예요, 저한테. 그 전화 가지고 상황 파악해야 출동하겠다. 아니, 제가 먼저 신고를 했잖아요. 상황을 다 얘기하고 출동하고 나서 상황 파악하는 거 순서잖아요. 네. 그런 거요. 제가 겪던 일이라서 진짜. 출동하고 나서 상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 파악해야 출동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술설은 출동 먼저 하고 상황 파악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럼 저 상황을 다 얘기하고 그쵸, 출동할 거예요. 오시는데 오자마자 저한테 소리 뻑뻑 지르면서 아니 이런 데는 119를 불러야지. 119 아픈 사람도 네. 아닌데 119를 왜 제가 부르죠? 지워주는 제가 사람이 지워준 사람이냐고 119 신고해야지. 아니 119는 다칠 때 아플 때만 신고한 거잖아요. 긴급의 상황에서 예.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119 신고하라는 게 좀 저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죠? 그럼 소리 찔러가지고 저도 승질나잖아요. 저도 합격하시죠. 그렇죠. 네, 저 그렇죠. 17년 동안에 법원에서 일하는데 저 거기서 일하는데 지금 네, 저 경찰이 무섭지 않아요. 그거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제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세금 내면 월급은 가져가시잖아. 그럴 때 일 안 하면 언제 일하시라고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저한테 아니 그 가족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몸을 어떻게 수색할 알아요? 수도 없고. 그래서 핸드폰이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소리 지르고 경찰은 질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럼. 누구인지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줄 의무는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음.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경찰 불러는 건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 사람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러면 부르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이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근데 지금 본인이 도움을 받을 사람은 경찰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네. 경찰이 부르는 거 맞는 거죠? 네. 야, 죄송합니다. 경찰분들. 제가 또 일을 또 너무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소시민들은 저희 부탁할 사람이 없으면 저희가 제일 믿는 분들이 경찰분들이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제가 통역하 보면 제일 많이 겪어드리는 심신미약 상태 있잖아요. 심리학 단어. 네, 그거 때문에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 심신미약 상태 때문에 정이 좀 나아지게 가잖아요. 근데 I'll be back. 술 드시면 그게 지혜라. 그게 지금 한순간인가요?